안녕하세요. 2022 이야기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속의 한국 역사 7강 제국의 형성과 발전 진한제국 편입니다. 세계적인 문명 발상지에서는 도시국가들이 발전하고 제국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최초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과 최대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동아시아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진한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표를 보시면 기원전 8세기 770년 중국은 춘추 시대가 돌입하지요. 이 시기는 그리스의 폴리스가 성립되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 403년 중국은 춘추 시대에 이어 전국 시대로 돌입합니다. 기원전 3세기인 221년에 진나라가 춘추 전국으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하지요. 그러나 곧 기원전 207년에 진은 멸망하고 맙니다. 초나라 항우를 물리친 유방은 기원전 202년 한나라를 건국하고 한고조가 되지요. 그러나 한제국은 기원 후 8년 왕망이 난을 일으켜 신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신나라는 얼마 못 가서 그러니까 기원 후 25년에 유수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유수는 한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세기인 220년에 조조의 아들 조비는 후한의 왕위를 찬탈하고 위나라를 건국하지요. 이렇게 됨으로써 한나라는 220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한나라는 유방이 건국한 기원전 202년부터 왕망이 신을 건국한 8년까지를 전한이라고 하고 유수가 다시 건국한 25년부터 조비에게 왕위를 뺏긴 220년까지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서 진과 한의 최대 영역을 살펴볼까요? 이 지역은 진나라의 최대 영역이고요. 이 지역은 한나라의 최대 영역이지요. 한나라는 무제 때 전성기를 이루고 서역에서부터 우리의 고조선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 폴리스부터 시작했듯이 진한 제국도 춘추 전국 시대를 바탕으로 전개되었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초에 주나라는 중국 북서부 산간 지역에 살던 융적의 공격을 피해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면서 왕실의 권위가 약해지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제후들이 서로 독립하여 경쟁하는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춘추 시대의 오패는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나라 함녀, 월나라 구천이지요. 지도를 통해서 춘추 오패를 살펴보지요.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이때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닙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초나라 장왕, 오나라 함녀, 월나라 구천입니다. 춘추 시대 말기부터 주왕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진나라를 삼분하여 중앙에 위, 조, 한과 동방의 제, 남방의 초, 서방의 진, 북방의 연으로 나뉘면서 전국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 전국시대 7대 제후들은 왕이라 칭하며 춘추시대보다 더 격렬한 견병 전쟁을 전개하는 야국강식의 시대로 바뀌었죠. 우리는 이들을 전국시대 칠웅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전국 칠웅도 살펴보겠습니다. 춘추 5패 중 하나였던 진이 위, 조, 한으로 삼분되고 동방의 제, 남방의 초, 서방의 진, 이 진이 진시황의 진나라이죠. 그리고 북방의 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한반도는 고조선이 있고 북쪽으로는 흉노가 계속 침입을 하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월지, 강, 저가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인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에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가 혼란해지자 제후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인재를 우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사상가가 등장하여 다양한 학파를 만들었는데 이를 제자백가라 하였죠. 제자란 여러 학자란 뜻이고 백가란 수많은 학파를 의미합니다. 이 제자백가는 이후 중국의 학문과 사상의 골격이 되었고 정치와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죠. 수많은 제자백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상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공자, 맹자의 유가 사상입니다. 공자와 맹자는 인과 예를 실천하는 도덕 정치를 강조하는 유가 사상을 발전시켰죠. 유가 사상은 이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왕조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진 왼쪽은 공자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맹자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노자, 장자의 도가 사상입니다. 인간의 현실적 타락과 무지의 근거를 찾아 그것을 척결해내고 자연의 실상을 깨달은 참 지혜를 통하여 무위의 삶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보통 무위 자연 사상이라고도 하지요. 이 도가 사상은 이후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도교로 발전합니다. 왼쪽 사진은 노자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장자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비자의 법가 사상입니다. 법치주의를 내세운 학파를 일컫죠. 유가 사상과는 대립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법을 도덕보다 중요하게 여겨 형벌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이 나라를 지배하는 근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진, 한나라의 통일제국이 이루어졌죠. 이 사진은 한비자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묵자의 묵가 사상입니다. 묵가는 전국시대에 활약하다가 진시황의 통일 이후 호련히 사라졌지요. 묵가는 유가, 도가와 동시대에 출현하여 발전되었고 춘추 전국시대의 제가백가 중 주요 4 철학학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의 묵가는
유가의 주요 경쟁 상대였죠. 묵자는 겸해서를 가르쳤습니다. 겸해는 조건 없이 사람들 전체를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이죠. 또한 묵자는 서로를 이롭게 한다는 교상리의 시각에서 근면한 노동으로 물자를 생산할 것과 절용, 쓰임의 절약, 검약 등을 주장했습니다. 묵자의 유명한 사상으로는 인재등용론인 상형과 공격전쟁 반대인 비공 등의 사상이 있고, 체험을 근본으로 하여 사물의 본질을 추론하는 논리적 사고를 중국에서 최초로 창시한 인물로 최근에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묵자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합니다. 기원전 221년 전국 칠홍 중 하나였던 진의 시황제는 법가 사상에 따라서 제도를 정비한 뒤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시황제는 늘어난 영토와 백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뉜 뒤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는 군현제를 시행하였고, 황제의 명령을 지방관리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반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정비하였고, 문자, 화폐, 도량형을 통일하여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진시황이 통일했던 도량형, 화폐, 문자의 통일인데요. 화폐 같은 경우 전국 시대에 각 나라마다 사용했던 화폐가 다 달라서 교역을 할 때 여간 힘들지 않았죠. 그래서 진시황은 반량전으로 화폐를 통일합니다. 이 사진은 만리장성의 모습인데요. 시황제는 북방에 있는 흉노를 막기 위해 북쪽 국경에 기존의 장성을 연결하여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이 대규모 공사에는 백성들이 동원되었고, 이것이 농민봉기의 원인이 되어 진나라는 멸망하게 되지요. 현재 남아있는 장성은 명대에 쌓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분서갱유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시황제는 법가 사상에 따라 강압적인 통치 방식으로 인해 백성들과 유학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그래서 법가 사상과 실용서를 제외한 서적을 다 태우고 자신을 비판하는 유가학자들을 산채로 묻었죠. 그것을 분서갱유라 합니다. 시황제가 죽자 진승 오강의 난을 비롯한 농민과 제후의 반란이 계속 일어나 결국 진은 중국을 통일한 지 16년 만인 기원전 207년에 멸망하고 말지요. 이번에는 한제국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한자 문화권에 속하지요. 그 한자 문화권의 기틀을 마련한 나라가 바로 한제국입니다. 기원전 202년 진이 멸망한 후 유방은 초나라의 항우를 물리치고 한을 세우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중앙집권 정책으로 진의 군현제에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시행하지요. 한제국은 무제 때의 전성기를 이루는데요. 군현제를 실시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고, 흉노와 고조선을 정벌하여 영토를 확장하지요. 또한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유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태학을 설립하고 관리를 뽑을 때 유학 지식을 시험 보게 하였죠. 그리고 무제 때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는데 바로 장건을 파견하여 비단길을 개척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잦은 정복전쟁으로 재정이 부족하여 소금, 철의 전매제도도 실시합니다. 전성기의 제국은 바로 쇠퇴하고 마는데요. 무제가 죽은 후 외척과 환관이 정치에 개입하여 왕권이 약화되었고 결국 외척인 왕망이 한을 멸망시키고 8년에 신을 건국합니다. 이렇게 외척 왕망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한 제국은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신나라 말기인 25년에 한고조 유방의 구세손인 유수는 왕망과 하북의 군웅들을 연달아 격파하면서 제장들의 추대를 받아 후한을 건국합니다. 광무제는 선정을 베풀어 후한 왕조의 기틀을 닦는데요. 문화도 발전하게 되지요. 후한 시대에는 체륜이 세계 최초의 종이인 체후지를 만들고 장형은 천체 관측 기구인 혼천의와 지진 측정기인 지동이를 만드는 등 문화가 번창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초가 서역의 여러 나라와의 교역길을 열어 실크로드를 다시 개척하였죠. 그러나 4대 황제인 화제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부터 외척 세력과 환관 세력의 권력 쟁탈로 정치는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전국이 점차 어지러워지는 틈을 타서 장각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고 이 난은 군벌들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벌들의 힘은 강화된 반면 조정의 권위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결국 군벌들의 힘이 후한 왕조를 능가하게 되면서 천하를 둘러싼 영웅들의 대결이 펼쳐지고 삼국시대가 개막됩니다. 양주의 군벌이었던 동탁이 낙양에 입성하여 소제를 폐위시키고 헌제를 추대함으로써 본격적인 군웅 활거 시대가 개막됩니다. 조조는 헌제를 보위하는 데 성공하고 숙적 원소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화북과 화중의 일부를 차지하지요. 이후 조조의 아들인 위문제 조비에게 헌제가 제위를 넘겨주면서 후한 왕조는 멸망합니다. 그 해가 220년이니까 한 왕조는 기원전 202년부터 220년까지 400여 년 유지되었던 왕조이지요. 한고조와 한무제의 모습입니다. 이 지도는 장건이 개척한 비단길입니다. 기원전 139년 한무제는 흉노족들을 정벌하기 위해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합니다. 장안에서 출발해서 대월지까지 가는 여정에 흉노에 잡혀 어려움을 겪으면서 13년 만에 서역을 다녀왔죠. 이것을 계기로 한나라와 서역을 연결하는 비단길이 열렸고 이 길을 통해 각국 사절이 왕래를 하고 상인과 승려들이 교류하였으며 마침내는 멀리 로마까지 교류하여 동서양이 이어집니다. 비단길의 유래는 중국의 비단이 이 길을 통해 로마까지 운송되어 비단길이라고 부르게 된 데서 유래하지요.
이것으로써 제국의 형성과 발전에서 마지막 편인 진한 제국을 마치겠습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1. 유교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산채로 땅에 묻는 등 강압정책을 실시했고 만리장성 축성에 농민들을 동원하여 원성을 산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진시황제, 2번 한무제, 3번 한고조. 퀴즈 2. 흉노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대월지로 사신을 파견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진시황제, 2번 한무제, 3번 한고조. 다음 시간은 한국사로 돌아와서 8강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 편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